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9일 밤 8시 29분입니다. 요사이 좀 침체된 우파 성향의 국민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이기고 윤 후보로 단일화되면은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서든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7일에서 8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안철수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안철수 42.3, 이재명 28.9의 지지율을 보입니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42대 29입니다. 42대 29.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후보 격차는 14.4%포인트나 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3, 지지 후보 없음 16.4, 모름 무응답 5.4, 42대 29, 안철수 42, 이재명 29. 이걸 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아주 용기 백배 하겠습니다. 또 지지율이 15%대를 이제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윤석열 34.4, 이재명 33.6%, 오차범위 냅니다. 34.4대 33.6. 이럴 경우에는 심상정 4.7, 지지 후보 없음 18.2, 모름 무응답 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다자대결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약 70%가 69.3인데요. 약 70%가 안 후보 지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의 11.6%도 안철수 후보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보수, 중도, 진보 쪽에서 흡수할 여력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안철수를 찍겠다던 사람들 중에 30.6%만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사에서는 해야 된다 44, 반대 37.8, 반대 38, 찬성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름 무응답 18%. 단일화를 가정하지 않는 다자대결에서는 이재명 34, 윤석열 26.4, 그리고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바뀐 7.7%포인트입니다. 이런 격차는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사이 실시된 조사 당시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약간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조사에서는 10.5%포인트였는데 7.7%로 약 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5.7%에서 1.6%포인트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는 25.2%에서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2.8%로서 직전 조사 6%에서 무려 2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내린 3.1%였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5.3,
민주당 25.8, 국민의당 6.4, 정의당 5.1, 열린민주당 3.5%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 40.5, 부정 56.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단일화 게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단일화 게임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우선 단일화 해야 된다는 열화와 같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단일화다. 누구로 단일화를 하든지 지지한다. 이런 자세를 이어야 하죠. 누구로 꼭 단일화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단일화라야 합니다. 무조건 단일화. 근데 현재로는 안철수로 단일화 하는 게 득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역선택 현상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국민의힘 경선 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앞섰지만은 당원에서 윤석열 씨가 크게 이겨가지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뽑혔던 것과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를 돌파하느냐 마느냐도 이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 15%를 돌파해가지고 20%까지 접근하면은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두 사람이 비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사람 다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는 기운도 높아지지만은 반대로 특히 안철수 후보 쪽에서 15% 이상 됐으니까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은 그동안에 썼던 돈을 국가가 다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 놓고 선거 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일화 필요 없다. 끝까지 가자. 완주하자는 생각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의 어떻게 보면 데자뷰입니다. 2017년에도 그때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더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득표율이 41%밖에 되지 않았어요. 안철수, 홍준표를 더하면은 한 46%, 여기에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까지 더하면 그건 50%가 됐습니다. 2017년에도 단일화만 됐으면은 보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어요. 그때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2017년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2017년의 쓰라린 기억을 아는 국민들이 많으므로 이번에는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압박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화에 대한 이 생각은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에게만 맡겨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단일화를 반대하는 세력의 목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특히 이준석, 김종인 같은 사람이 회방을 두지 않도록 지금부터 단단히 입조심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